정부는 1948년 여수의 주둔주이던 14연대 군부대 반란을, 국방정비대가 아닙니다. 14연대 군부대 반란을 마치 지역민 주도 반란인 것처럼 왜곡 표현하였던 여순 반란 사건이라는 명칭을 14연대 반란으로 개정하여 모든 정부 문서를 즉시 정정하고 왜곡된 역사의식을 바로잡으라. 이게 주 내용입니다. 요구하는. 이게 93년 12월 17일입니다. 여수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도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당시 여수시의회 초대 의원들이 용기를 내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 1994년 10월 17일, 그러니까 그로부터 딱 10개월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여순 사건 재조명 대토론회를 개최를 합니다. 제가 그때 사회자로서 사회를 봤습니다. 그때는 그 유명한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남부군과 여순 병란의 저자 알지산 출신이죠. 이태씨. 이분은 이태 씨를 초청하고 문정인 문화원장 그리고 반충남 씨를 비롯해서 이 부분 전문가들과 같이 재조명대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명칭을 변경하자 이 얘기였습니다. 이때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영일 소장님은 지역에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이래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원이나 사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냈었다. 그 후죠. 95년 그나마도 미흡하나마 19 여수 순천 사건으로 바뀌게 된 단초가 여기서부터 2년 전으로부터 훨씬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저는 그 대토론회와 이걸 하고 나서 양쪽으로 또 해석론으로 보이는 오해 아닌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금 와서도 정확하게 역사를 관조했고 우리 지역민이 국가에 받아야 될 정당한 보고 요구를 했었던 걸로 생각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뭐 토를 달고 이 당부를 논하기는 싫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여순 사건의 시대적인 배경과 문제점 그리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각도가 온당하냐 또는 개선해야 될 점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로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오늘 이 자리가 이 여순 사건이라는 여수 순천의 지명이 있는 사건으로 해서 진짜 이 반란의 주범들은 뒤로 빠지고 마치 여수 순천 사람들이 반란의 주체인 것처럼 몰려있던 이 67년의 한을 푸는데 우리가 풀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청춘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던졌던 이 노병들이 물론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일을 해나가는 데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도 좀 수렴해보자 하는 의미로 나왔기 때문에 그 반란이 어떻게 벌어졌고 정치 상황이 어떻고 그 당시 법률이 어떻고 그건 논외로 해야 될 사안인데 단지 얘기를 안 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책표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주특기가 자료 챙기기에 이골이 난 사람이라 가방 안에 몇 개 가방을 한꺼번에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1권에서부터 시작해서 제 기억으로는 9권까지의 보고서가 이렇게 한 300페이지 이상이 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6권까지, 6권 413페이지서부터 여순 사건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각계 214명의 여수에서 소위 말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유가족 측의 증언과 거기를 어떻게 결정했는가 경과 규정까지 소상하게 개인별로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이 6건까지를 그거지만 다 읽었습니다. 때문에 개별적으로 누구는 어떻게 돼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생략을 했습니다. 단지 여수 사건을 진실화해위원회가 정의를 내리면서 여수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주둔 국방경비대 14연대 소속 부인들이 반란으로 시작됐다는 부분 하나고, 두 번째로 전라남도와 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 대충 보니까 38개 그렇죠? 30 지역의 사건을 전부 통틀어서 2년 동안 얘기를 전부 여순 사건으로 묶어버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림으로써 다음에 제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단초가 적용됩니다. 첫째, 국가기관이 대통령 직속기관인 진실화해위원회가 대단히 잘못된 결정서를 내렸다. 역사인데 참 소홀하게 했다. 아까 전제했습니다. 제가 6건까지는 거지만 다 읽었습니다. 여수 관련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방경비대와 국군을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다시 되돌리겠습니다. 1948년 10월 17일이 제헌절입니다. 처음으로 헌법이 만들어지고 법률 제1호로 정부 조직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같이 거기에 보면 국방부가 있습니다. 8월 15일 정식 정부가 출범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합법적인 정부입니다. 8월 16일 날 국방부 장관의 이범석, 차관의 최용도, 국군 참모총장의 국군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합참의장격이죠. 최병적 대령, 그 다음에 육군 총사령관의 이용준 장군을 임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8월 31일 국방부가 창설이 됩니다. 다음 9월 1일 조선 경비대로부터 모든 주의권을 인수해서 국군이 정식으로 발족을 합니다. 그래서 9월 5일 현재 조선 경비대를 육군으로 칭하고 해안 경비대를 해군으로 칭하는 직제까지 완결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가지고 나오는 국방부수 군사편찬연구소의 6.25 전쟁사 제1권 전쟁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우리나라 정사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후 정부 출범 2개월 후인 만 2개월 후인 1948년 10월 19일 현재의 14연대는 국방경비대가 아니라 국군 제14연대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돈, 예산까지도 여기 있습니다만은 돈을 들여서 5년 동안 조사했던 진실화해위원회가 국방경비대도 모르고 국군도 모르는 그런 이상한 조사 결과서를 내놨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국방경비대가 아니라 국군 14연대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93년도 저희 의회 건의서에 정확하게 국방경비대 14연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14연대 군부대 반란이다 이렇게 썼다 하는 것을 참고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수 사건을 약 2년 동안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경상남도 36개 지역의 사건을 전부 여수 사건이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이 명칭도 여수, 순천만 할 게 아니라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곡성 아니면은 남원, 산청 이렇게 해서 36개가 다 나열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여수, 순천만 찍어가지고 여수 사건, 여수 반란 사건, 여수 19
여수 순천 사건이라고 해서 여수 순천만 들먹여 두냐. 그렇다면은 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사건명을 정하는 것부터가 대단히 편협하고 이 정확한 팩트를 왜곡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를 얘기하는데 저보고만 자꾸 시간 지키라고 5분 지금부터 잽시다. 하나 딱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순 반란 사건이 우리 지역민들이 줄기차게 노력해서 물론 정치인들도 지역민의 대변자 아닐까 다 똑같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지역명을 떼자. 14연대 반란으로 하든 14연대 병란으로 하든 아니면은 19 군사 반란으로 하든 그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참 이태 씨가 그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병란이라는 얘기를 해서 아주 공감대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일단은 반란의 주체가 누굽니까? 최근 근세사 중에서도 요즘 저도 역사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100년 이래의 근세사 중에 우리 14연대 반란 사건 같이 명쾌하게 그 주범과 진행 결과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군사 반란이었다는 것이 사회학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 눈으로 목격했던 우리 정평명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보셨잖아요. 누구도 보이면 못해요. 군사 반란으로 시작됐어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이 역사책에 보면은 영대 민해청 민족민주주의 예국청년동맹이라는 그 좌역들이 23명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날 그래서 서종현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었다. 그래서 상도 역할, 그러니까 집집을 가르쳐줘서 경찰관 파출소 우익들, 주요 간부들, 자본가들 집집 가르쳐줘서 반란군과 같이 이분들을 사살하는데 앞장섰다. 그 후에 600여 명의 총리를 집어넣었던 사람들도 있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부수적인 거고 진짜 반란은 반란군들이 일으켰단 말이에요. 상관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잠자고 있는 군의관을 목졸라 죽이고 그렇게 다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다음날 여수경찰서에서 목에다 줄매가지고 속으로 아주 지질 끌고 다니다가 민간인이 일본도로 쳐 죽였어요. 순천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표현하기 그랬습니다. 우리 오림동 같은 경우는요 있어요. 남씨 집안이 있는데요. 거기 극렬 자유분자들이요. 그날 저녁에 완전히 집을 포위하고 죽창 들고 집에 불 질러가지고 나오는 사람 다 찔러 죽이고 전가족 참사했어요. 한 사람 사는데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또 바로 옆에 그 근방에 가가지고 거기도 다 불지르고 찔러 죽이다가요. 아주머니가 깐난 애기를 보듬고 나오니까 일본도로 쳤는데 손이 쫙 갈라졌어요. 그 상처를 그날 다 봤어요. 죽은 줄 알고 머둥이가 놔뒀는데 마침 이분이 애기하고 살았어요. 다 죽여냅니다. 그렇게 여자가 이 전쟁을 이 사단을 누가 먼저 일으켰느냐? 반란군들이 일으켰고 소수 지방 빨갱이들이 합류를 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 주체는 반란군 아닙니까? 그럼 반란이죠. 그렇게 표현해야죠. 국방부가 싫어하든 청와대가 싫어하든 반란을 일으킨 놈들도 반란군이었고 그걸 지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 사람들도 국가가 책임져야 될 군인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경찰도 많이 죽지는
피해도 봤지만은 나중에 경찰이 가혹행위를 했다면은 그것도 국가가 책임질 일 아니야. 국가가 책임을 물어야지. 책임을 물으려면 어떻게 했냐. 명칭부터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고로 국가가 책임져라. 그러는 명칭 개정 운동 속에서 다시 진상을 재규명하고 지역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살았는가 전 국민이 알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여수시민뿐만 아니라 뭐 순천서 오신 분인 것, 또 아까 광양 쓰고 와 계십니다만은 소개가 안 됐네요. 자, 그렇습니다. 보성 도시고. 이거는 누구도 반대 않더라고요. 이 얘기를 지금 몇 달 전에 했습니다. 12월 달에 했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나이 든 분들만 동의하는 줄 알았더니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동의를 해요. 왜냐?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어른들이 꼭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지금도 평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을 못합니다. 예. 전 이 자리에서 과도한 진압이 있었느니 어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하기는 학술적 토론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명칭 개정 운동에 이미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서로 좋은 의견을 주고받고 실상을 노출시켜서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67년의 한을 여수뿐만 아니라 여수, 순천, 광양, 보성, 동부 7군 이 지역의 한 맺힌 것을 한을 풀어서 자식들한테 그래도 좀 떳떳한 지역을 물려줘야 될 거 아니냐. 반란의 도시라는 그리고 오면 그리고 없어졌지만은 연자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뿔구죽죽한 주민들로 보는 이런 부분을 아니고 우리 호국 충돌을 보자. 430년 전에 이순신 장군한테 백의종군에서 우리가 연전 영습을 내렸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유련 제침 때는 호남 사람들 전부 코베이고 비베이고 다 죽였는데 이러고도 우리가 살아왔다. 그리고 6.25도 아까 그 지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다 도망가고 서울 학생들 다 이민군에 다 의용군으로 입대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낙동강 최후전선에서는 남한 사람들이 총질을 했던 낙동강 오리알 신세였었는데 우리 지역에서만은 전쟁 터지자마자 우리 저명혁 우리 선배님 같이 혈서를 쓰면서 입대해서 이 나라를 지켜서 낙동강 최후방어선 전역을 주고 황금 같은 골든 다음을 벌었던 그런 전공을 세운 우리 지역이라고 떳떳하게 얘기를 하자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명칭 변경하자는데 난 누구도 반대해서는 안 될 거지만은 반대할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이건 정부 당국에 정당하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고 여수가 불바다가 되고 잿더미가 되고 60여 년 동안 우리가 불리를 눈에 보이지 않게 하다왔던 부분을 우리라도 지금이라도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명예로 역사로 도로 환원시켜서 우리가 한이 풀려서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수사건 반란 사건을 14년대 반란을 눈으로 직접 경험했던 그 증언하실 분들이 그래도 살아계실 때 우리를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일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뜻이 다 같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뭐 객관적이고 이것같이 객관적인 거 어떻습니까? 주관적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정말 객관적인 일입니다. 없는 거 만드는 게 아니고 사실 팩트에 의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거라 누구도 이 문제를 비록 정부 당국이나 군 당국에서는 군이 문제가 거론되니까 껄끄럽다 생각하더라도 지금 12.12 군사 반란입니다. 12.12 군사 반란이라고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을 해줬어요. 군인들이 반란을 지금 반란을 일으켰죠. 거기서는 사람 몇 명 안 죽었어. 그러나 사람이 두께에 따라서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 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이 거대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제대로 조명 못하고 명칭 하나도 명정 못한다면은 우리 여수 지역 사람들 우리들 자식들한테 얼굴 못 두고 조상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칭 명령하는데 우리가 젊은 시절 나라에 충성했고 공을 바쳤던 그 용기로 기백으로 우리 밀고 나가랍니다. 여러분 힘을 합쳐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